저는 올해 70이 된 이미자라고 합니다. 평생 택시를 몰면서 아들을 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21살에 결혼해서 23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30만 원뿐이더라고요.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택시 기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여자 택시 기사가 거의 없어서 면허 따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아들에게 아버지 역할까지 해줘야 했으니까요. 첫날 택시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맸고 손님들한테 짜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배웠어요. 서울 골목골목을 외우고 승차 거부 없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주말 없이 일하면서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밤늦게 들어와도 숙제를 다 해놓고 있었고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학원비가 부담됐지만 아르바이트를 더해서라도 보냈어요. 아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저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때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어요.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더욱 힘들었어요. 대학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들은 공부 잘하는데 돈 때문에 못 보내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새 것으로 바꿔서 대출도 받고 밤일도 더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인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택시 안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까지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들도 고마워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어머니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아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아서 조금은 나아졌어요.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취업 준비할 때도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죠. 면접 볼 때 입을 정장도 사드리고 교통비도 챙겨줬어요. 드디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한결 나아졌어요. 월급 받아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줬거든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저도 좋았고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신부 측에서 신랑 집에서 전세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들도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목돈이 없었고요. 결국 택시를 팔아서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평생의 동반자였던 택시를 보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어요. 결혼 초에는 좋았어요. 세댁은 예의 바르고 저한테도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저랑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아들은 중간에서 힘들어했고 저도 눈치가 보였죠.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육아 문제로 며느리와 마찰이 생겼거든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 간섭한다고 하고 안 도와주면 무관심하다고 했어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는 육아 스트레스로 예민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당뇨와 고혈압이 왔고 무릎도 아팠거든요. 평생 택시를 운전하면서 앉아있던 영향인 것 같았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아들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참고 지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됐어요. 아들은 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려고 했지만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고 저도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나 행동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죠. 가족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어요. 어느 날 며느리와 큰 말다툼이 있었어요. 손자 교육 문제 때문이었는데 제가 한마디 했더니 간섭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약까지 먹는다고 했어요. 아들도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 있는 것이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하고요. 아들도 힘들어하고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고 손자도 어른들 눈치 보면서 자라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것 같은데 정작 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뭘 위한 인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나가서 살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이 집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도 저도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울면서 말렸지만 저는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비용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평생 모은 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했어요.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좋은 곳을 정했어요. 입주하는 날 아들이 짐을 옮겨줬는데 둘 다 울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서로를 위로했죠. 실버타운에 온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오랜만이라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요가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었거든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며느리도 가끔 같이 오는데 예전보다 편해 보여요. 손자도 할머니 집에 놀러 온다며 좋아하고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만나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 며느리도 이제는 편하게 말하고 웃기도 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실버타운에서 컴퓨터 교실을 들으면서 인터넷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익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친구들과 카톡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니 아들이 신기해해요. 늦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건강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됐어요. 실버타운에 간호사님도 계시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서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우울했던 마음도 많이 밝아졌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아들을 위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온 힘을 다했어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받은 무시와 편견도 많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참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아들도 이제 다 큰 어른이고 제 몫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70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아보고 싶거든요. 늦었지만 새로운 꿈도 생기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졌어요. 실버타운 친구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도 그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살기 바빠서 포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라도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평생 택시 핸들만 잡던 손으로 그림붓을 잡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다른 지역도 구경하고 싶어요. 실버타운에서 단체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기대돼요. 아들한테도 부담 주지 않고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가끔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효도받을 나이에 오히려 독립해서 나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도 가정에서 편하게 지내고 저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아들이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실버타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손자가 할머니 집이 좋다고 또 놀러 오겠다고 하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며느리도 편해 보였고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평생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아보려고 해요. 70이라는 나이가 늦은 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식들도 독립할 때가 되면 독립하게 해주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70의 새로운 시작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